어머, 이거 왜 이렇게 쓴맛이 나지? 며칠 전 일이에요. 동네 친구랑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입 먹자마자 그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감자를 넣었는데 맛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끗하게 씻고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였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껍질을 하나 더 벗겨봤더니 속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설마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던 건 아니지? 그 친구가 묻자마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고 그걸 볶거나 튀기면 몸에 해로운 성분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저는요, 식생활 쪽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많은 식단과 식품 안전을 다뤄왔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걸 놓쳤다니 정말 부끄럽고 놀라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신선한 줄 알고 과일도 채소도 마늘도 꿀도 그냥 전부 다 넣어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우리 나이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냉장고 정리 생각보단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애입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영양사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감자 이야기부터 더 해보자면요. 감자 안에는 전분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전분이 냉장 온도에서는 당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볶거나 튀기거나 고온으로 조리하게 되면 그 당분이 감자 속 아미노산과 만나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동물 실험 결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섭취를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잘 보관한다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을 만들어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름엔 실내도 덥잖아요. 감자를 밖에 두면 금방 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 때문에 감자 보관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그냥 통째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보관해 보세요. 먼저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자를 하나씩 감싸주세요. 그 다음 지퍼백이나 천주머니에 넣고 냉장고 야채칸에 두시면 냉기로부터 감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는 절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파에서 나오는 습기 때문에 감자가 더 빨리 무르고 곰팡이 생기기가 쉬워지거든요.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양파는 서늘한 바람 잘 통하는 곳, 감자는 종이로 싸서 따로, 이 원칙은 꼭 지켜주세요. 가능하다면 감자는 여름철엔 조금씩만 구매해서 그때그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두고 오래 두는 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냉장고 문 쪽에 항상 끼워놓고 보관했죠. 그런데요, 마요네즈도 알고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마요네즈는 식초, 식용유, 계란 같은 기름과 단백질, 산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 너무 낮은 온도, 그러니까 냉장고 안처럼 차가운 환경에 오래 두면 기름이 분리되고 식초 성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떫고 텁텁하게 변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안 쓰다가 다시 짜보면 기름기가 둥둥 뜨고 색도 누렇고 질감이 이상해지죠. 그건 바로 산패가 진행된 상태예요. 이미 맛도 향도 변해버린 거죠. 물론 마요네즈 제품마다 다릅니다. 상표 뒷면에 보면 개봉 후 냉장 보관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엔 제조사 권장 보관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냉장 보관을 한다고 해도 냉장고 문처럼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오래 두는 건 피하셔야 해요. 냉장고 문은 자주 열고 닫히면서 안쪽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요, 작은 용량의 마요네즈를 자주 사서 햇빛 안 드는 서늘한 찬장에 보관했다가 개봉 후엔 냉장고 안쪽 깊은 칸에 짧게 보관하고 빨리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기름 산패로 인해 위장 장애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마요네즈도 보관보다 중요한 건 빨리 먹는 것. 큰 통 하나 오래 쓰는 것보단 작은 통 여러 번 나눠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 다음은 양파입니다. 껍질 벗기지 않은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과 온도 차이 때문에 겉은 물렁해지고 속에서는 곰팡이나 끈적한 점액질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그 특유의 매운 냄새가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음식에까지 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껍질 벗기지 않은 양파는 양파만 그대로 통풍 잘 되는 곳에 걸어두거나 서늘한 바구니에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껍질 벗긴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짧게 냉장 보관하면 괜찮고요. 자, 지금까지 감자, 마요네즈, 양파 이야기 들으셨죠?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마늘, 꿀, 견과류, 빵, 바나나, 자두 같은 과일들도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대로 된 보관법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내용은 건강을 위해서 꼭 아셔야 하는 팁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엔 마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예전엔 마늘을 항상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껍질 있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기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거나 쉽게 썩고 심한 경우엔 보툴리누스 독소라는 위험한 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툴리누스균은 아주 무서운 균이에요. 아주 소량만 체내에 들어가도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호흡 곤란,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마늘을 한 번에 갈아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경우 그처럼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이 보툴리누스균이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껍질 있는 생마늘은 무조건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좋고요. 혹시 껍질 벗긴 마늘이 있다면 그땐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아침에 꿀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죠. 면역력도 챙기고 장 건강에도 좋다 보니 집에 꿀 한 병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결정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설탕 뭉치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굳은 꿀을 녹이기 위해 열을 가하면 독성 성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무조건 실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세요. 단 손가락으로 찢거나 침이 묻은 스푼을 넣으면 오래 보관해도 쉽게 상해요. 이제 견과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고소한 맛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요즘 시니어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견과류도 무작정 냉장고에 넣으면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오히려 냉장고 냄새를 흡수해서 이상한 맛이 날 수 있어요. 게다가 껍질이 없는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눅눅해지고 기름기가 산패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겁니다. 여름철처럼 너무 덥지 않다면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게 좋아요. 혹시 이미 냉장고에 있는 견과류가 있다면 한번 팬에 살짝 볶아서 다시 고소한 맛을 살려보세요. 자, 그 다음은 빵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가겠지 하고 먹다 남은 식빵이나 단팥빵을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 정말 많죠? 근데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서 딱딱해지고 냉장고 냄새까지 배서 맛이 확 떨어집니다. 빵은 차라리 냉동 보관이 낫습니다. 개별로 랩에 싸서 냉동하면 해동할 때 수분이 유지돼서 원래 식감과 맛이 살아나요. 냉장고는 오히려 빵을 빠르게 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냉동실이나 실온 중에서 빨리 먹을 분량만 실온, 나머진 냉동. 이게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과일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나, 복숭아, 자두, 아보카도 이 네 가지. 혹시 전부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껍질은 까맣게 속은 숙성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단맛이 떨어지고 맛이 텁텁해져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껍질 색이 노랗게 갈색점이 생기면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복숭아랑 자두는 어떨까요? 씨가 있는 과일들은 실온에서 후숙되며 단맛이 올라오는데 냉장고에 미리 넣으면 그 숙성이 멈춰서 딱딱하고 싱거운 과일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숭아, 자두, 아보카도는 숙성 전까지는 실온, 익고 나서 먹기 직전에만 냉장 보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늘, 꿀, 견과류, 빵, 바나나, 자두, 복숭아. 이 음식들 모두 냉장고에 넣었다가 맛을 망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영양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차갑다고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냉장고 안에서 온도별로 나눠야 하는 보관 구역, 그리고 실천 가능한 냉장고 정리 비법까지 쭉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나도 우리 집 냉장고 제대로 정리해봐야겠다 생각 드신다면 이어지는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넣으면 안 되는지는 알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어디에 뭘 넣는 게 좋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냉장고는 단순히 차가운 공간이 아닙니다. 위칸, 중간칸, 아래칸, 그리고 문 쪽마다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마다 잘 어울리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제자리를 찾아줘야 음식이 덜 상하고 더 오래 갑니다. 먼저 냉장고의 가장 아래쪽 선반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긴 구조상 차가운 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낮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생고기, 생선 같은 부패에 민감한 식재료를 짧게 보관할 때 적합합니다. 단, 조리된 음식과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해야 세균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냉장고 중간칸입니다. 이곳은 온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손이 자주 가는 위치라 반찬, 조리된 음식, 두부, 유제품 등 자주 꺼내 먹는 음식들을 보관하기에 적절해요. 특히 국물 반찬이나 뚜껑 없는 음식은 꼭 밀폐용기에 넣어야 위생에도 좋고 냄새가 섞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칸은 냉장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생기기 쉬운 구간이에요. 따라서 즉석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을 잠시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많이 헷갈리시는 채소실, 그러니까 냉장고 맨 아래쪽에 있는 서랍칸이죠. 이곳은 구조상 온도는 약간 높지만 습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잎채소, 과일, 오이, 상추, 깻잎처럼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재료를 보관하면 딱 좋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수분도 더 오래 유지돼요. 단 사과처럼 에틸렌 가스를 내는 과일은
다른 채소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두면 주변 채소가 빨리 시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 쪽, 여긴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구간이에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식재료는 피하는 게 좋고, 간장, 케첩, 식초, 잼, 소스류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럼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특히 실천하기 좋은 냉장고 정리 팁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유통기한 보이는 방향으로 정리하기. 우유나 반찬통 같은 건 유통기한이 앞에 보이도록 라벨을 눈 쪽으로 향하게 두세요. 그럼 열었을 때 뭘 먼저 먹어야 할지 한눈에 보여요. 둘째, 작은 용기로 나누기.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담기보단 먹을 만큼씩 작은 용기에 나눠 담으면 신선도도 유지되고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투명 용기 사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게 해두는 것만으로도 냉장고 열어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냉장고 온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냄새나는 재료는 밀폐 강화. 김치, 젓갈, 생선 등은 꼭 이중 밀폐하거나 김치 전용 용기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전체에 냄새 배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다섯째, 냉장고 열었다 닫을 땐 5초 이내. 생각보다 중요한 팁이에요. 문 여는 시간 줄이면 내부 온도 변화도 줄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냉장고 안에 습기 제거제 사용해 보셨어요? 요즘은 천연 제습제로 숯, 베이킹소다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작은 그릇에 담아 위칸이나 구석에 두면 냄새도 잡고 습기도 줄여줘요. 또 하나, 냉장고 문에 내용물 리스트 붙여두는 것도 추천해요. 언제 뭐 넣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적어두면 불필요하게 열지 않아도 되고 식품 낭비도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우리 냉장고가 건강을 지켜주는 약장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하고 걱정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팁은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냉장고 보관 실수가 어떻게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실천 가이드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정말 냉장고를 제대로 쓰고 싶으신 분이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짜 후회 없는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아서 병원도 갔는데 별다른 원인이 없대. 그분은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날 우연히 그분 댁 냉장고를 보게 됐어요. 놀랍게도 냉장실 맨 아래 칸에 양파, 마늘, 감자, 심지어 꿀까지 모조리 들어있더라고요. 그중 일부는 이미 곰팡이가 피었고 바나나는 껍질이 멀쩡해 보여도 안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빵도 냉장실 문 쪽에 비닐봉지째 쑤셔 넣어져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아, 원인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분의 더부룩함과 잦은 소화불량,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냉장고 속 잘못된 보관 습관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유해 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자 속 아크릴 아마이드. 냉장고에서 당분으로 바뀐 감자를 볶거나 튀기면 그 성분이 나오는데 이건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물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한 마늘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기름 분리된 마요네즈에서는 산패된 지방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례는 또 있어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딸이 선물로 준 생굴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얗게 굳어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버렸어요. 그 뒤로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게 정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꿀은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고 영양 성분이 줄어들 뿐 아니라 먹기도 불편해지고 심하면 열을 가해 녹이려다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냉장고는 참 편리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건강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제는 인정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5단계 냉장고 건강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냉장고 전수 점검의 날 정하기.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모든 식재료를 꺼내고 확인하세요. 상했는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맛이 변한 건 없는지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냉장 실온, 냉동 라벨 붙이기. 마늘, 감자, 양파, 꿀, 마요네즈 등은 실온 보관이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면 실수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쓰는 집이라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먹을 만큼만 사기. 대형 마트에서 2+1 행사한다고 마요네즈나 케첩, 소스류를 큰 걸 잔뜩 사두면 오히려 보관 부담이 커지고 상해서 버리는 일이 많아져요. 소용량, 자주 구매가 더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냉동실도 점검하세요. 냉동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꽁꽁 얼어 있어도 오래되면 냉동화상이라는 현상으로 색이 바래고 맛이 변해요. 그래서 라벨에 언제 넣었는지 적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공부하기.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냉장고 원칙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가족 누구 하나의 실수로 전부 상해버리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마치 공부처럼 냉장고도 잘 쓰는 법을 익히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진짜 한번 냉장고 열어보세요. 이거 잘못 보관하고 있었네. 그런 거 하나라도 발견하신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실천 포인트와 기억해야 할 핵심 꿀팁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함께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실수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하셨죠? 괜찮습니다. 저도 영양사로 일하면서 이걸 최근에야 정확히 알게 된 사실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딱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냉장고 보관 금지 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1. 감자. 냉장 보관하면 당분이 증가하고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 아크릴 아마이드 발생.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 2. 마늘. 껍질 있는 마늘을 냉장하면 곰팡이, 독소 위험. 실온 보관. 껍질 깐 건 냉동실에 소분 보관. 3. 꿀.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고 영양 손실. 서늘한 찬장에. 4. 양파. 껍질 있는 양파는 냉장하면 끈적, 곰팡이, 냄새 확산. 양파만 그대로 건조한 곳에. 껍질 벗긴 양파는 밀폐용기 냉장 보관 오케이. 5. 견과류. 냉장하면 고소한 향 약화, 냉장고 냄새 흡수.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실온 보관. 여름철엔 짧게 냉장 후 팬에 살짝 볶아도 오케이. 6. 빵. 냉장하면 빠르게 마르고 딱딱해짐. 당일 먹을 분량은 실온, 나머지는 냉동 후 자연 해동. 7. 바나나, 복숭아, 자두, 아보카도.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하면 맛, 당도 감소. 실온에서 후숙 이후 먹기 직전에 냉장. 8. 마요네즈. 기름 분리, 맛 이상해짐 선선한 찬장 보관. 정리 끝났죠? 이제 냉장고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실온으로 옮겨볼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냉장고 구역별 보관 원칙 기억나시죠? 맨 아래 칸 채소, 과일.
중간칸 반찬, 유제품, 두부. 위칸 육류, 생선. 문 쪽 양념, 소스류. 이 기본만 지켜도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5가지 실천 루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달 1회 전수 점검하기. 식품별 보관 라벨 붙이기. 작게 소분해서 구매하고 보관하기. 냉동도 날짜 적어 보관하기. 가족 모두와 정보 공유하기. 특히 5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가족 한 사람이라도 이 정보를 모르면 다시 냉장고 안에 감자를 넣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셨다면 바로 실천하셔야 해요. 괜찮겠지 않은 작은 방심이 우리 몸에 쌓이고 나중엔 병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냉장고 보관 실수로 인한 복통, 식중독, 피부 트러블, 위장장애 이런 사례들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정보 절대 잊지 마세요. 음식은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말, 이제는 제대로 보관한 걸 먹어야 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장을 봐도 보관을 잘못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실천 과제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해도 냉장고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건 바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배운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3가지 과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장고 열고 감자, 마늘, 양파, 꿀부터 확인하기. 실온 보관해야 할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서 옮겨주세요. 둘째, 식품별 보관법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이기. 이건 냉장, 이건 실온 구분만 정리해놔도 가족들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셋째,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기. 특히 자녀분들과 공유해서 모두가 올바른 보관 습관을 알게 되면 우리 집 건강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혹시 오늘 배운 거 어디 적어놓고 싶은데 하셨다면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요약 리스트 다시 정리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보약도 유명한 병원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주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정보인데 몰랐을 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그런 놓치면 아쉬운 지식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도 알고 계신 좋은 보관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행복바구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생활 지혜를 담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요즘 일교차도 크고 날도 더워지죠. 음식 하나, 보관 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바꾸고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